자, 경우의 수로 이제 수업을 합시다. 복습부터 시작해서 할 거예요.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확률과 통계는 다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특히 통계는 근데 과거에 관한 일과 미래에 관한 일이 좀 섞여 있기는 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는 걸 이제 통계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조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배워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확률과 통계를 좀 배워놓으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경우들을 이렇게 찾는 게 되게 손쉬워져요. 조금 더 눈이 좀 넓어져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배워놓으면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는 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모든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빠짐없이 샜느냐 중복 없이 샜느냐를 찾는 거예요. 저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답이 30개가 나왔어. 맞았어. 그런데 빠진 거랑 중복된 거랑 합쳐져서 30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답보다 적다면 뭔가 빼먹었다는 거고 답보다 많다면 뭔가 중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훈련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이 빠짐없이 세고 있느냐, 중복 없이 세고 있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 생각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풀이하는 방법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이 일일이 세는 거. 제일 막강하죠? 제일 막강해요. 일일이 센다. 여기서 쓰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용도예요. 가지치기. 뭐를 하나라고 놓고 이거 이렇게 여기서 또 몇 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수용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일일이 센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라는 방법이 있고 조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고 조합이라는 거는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구분지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학생들이 한 20명 있는데 요번에 무슨 대회가 있어. 농구 대회가 있어. 그래서 농구 대회에 나갈 6명을 구분짓기 시작하죠. 이렇게 구분짓는 게 조합이에요. 거기에 누가 번호판을 누가 달았는지 이렇게 순서가 중요할 땐 그건 순열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구분만 짓기 시작하면 그거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구분짓는 거, 즉 이렇게 선택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 안에 들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번호 구슬이 있는데 구슬을 내가 몇 개를 손 안에 들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조합이에요. 이걸 이제 배열하면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순열에서 첫 번째 순열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면 순열은 이제 MPR이라고 쓰고 MPR이라고 쓰면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해놔야죠. 서로 다르냐 서로 다른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복습이래요. 경우의 수를 조금 다시 미안해요. 조금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돌이켜서 보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인데 구분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좀 경우의 수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런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조금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간이 될 때 구분 가능하다. 주사위를 두 개가 있어. 이건 던졌을 때 똑같이 생긴 주사위야. 구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우린 구분은 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섞였는데 원래 했던 게 어떤 건지 찾아낼 수 있으면 구분 가능한 거고, 섞였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똑같은 주사위를 이렇게 딱 보여줘. 그러면 난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 통에다 넣고 막 한 다음에 다시 딱 꺼내놓고 찾을 수 있으면 구분 가능한 거예요. 사진은 똑같지 않잖아.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으면 이게 동일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구분 가능한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물리 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입자가 구분 가능하지 않아서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입자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구분 가능한. 그럴 때는 걔랑 걔랑은 완전히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 입자도 있는 반면에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한 입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연계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의해서 가지수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넓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대충 다 구분 가능하고 이제 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NPR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면 n부터 하나씩 줄여서 이렇게 곱하는 식이죠. 요게 계산식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계산식이라고 할 건데 계산식. 말이 좀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서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이게 이제 수학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5P3이다 이렇게 하면 543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걸 5팩으로 해서 2팩으로 나누면 n-r 팩토리얼 아니네요. 미안해요. n-r 팩토리얼. 오래 걸려요. 한 번 더 계산해야 돼. 그쵸? 이거 한 번 이렇게 2팩 지우고 나면 이게 될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두 번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얘는 계산을 한 번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특히 3학년 때 이제 확률 시험을 보셔야 할 분들은 꼭 기억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이제 고등학교 우리가 1학년 때 과정이에요. 팩토리얼은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이 돼 있죠. 0 팩토리얼은 그냥 1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1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식이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순열은 더 볼 건 없죠. 이제 조합이에요. NCR이죠. 콤비네이션. 서로 다른 알게. N개 중 계속씩 수하네요. 알게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거랑 임원 3명을 뽑는 거는 그냥 임원 3명으로 구분 짓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조합에 들어갈 거고. 조합에서는 NCR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NC n-r이랑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게 작은 값으로 빨리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
20명 중에 농구 대회에 나갈 6명을 선택한다는 건 농구 대회에 나가지 않을 14명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렇게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일단 식을 쓸까요? NCR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NCR은 얘는 선생님이 지금 증명은 뭐 보여주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썼어요. 근데 이제 뭐 n개가 있는데 거기서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직접 찾잖아, 그지? 직접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경우의 수를 찾아내죠. 그래서 몇 가지를 또 빼먹긴 했네. 자, 얘는 n 팩토리알을 n-r 팩토리알 r 팩토리알로 나누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r 팩토리알을 나누는 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건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합시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n-1 c r-1 더하기 n-1 c r 이렇게. 요거랑 같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까요? 이건 조금 이따 증명을 좀 하고 선생님이 또 조금 순서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워도 되죠? 경우의 수 법칙이라고 합시다. 이거 좀 빨먹어서 이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하죠.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어요. 자, 합의 법칙은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A 곱하기 B가 돼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 언어긴 한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합의 법칙은 뭐라고 하냐면 전체 사건은 더하고 부분 사건은 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전체 사건은 더하고 부분 사건은 곱합니다. 그럼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의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볼 거야. 그럼 이게 전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쪼개서도 볼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 그럼 이럴 때는 요거는 이 전체 사건의 부분이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의 수와 여기의 경우의 수와 여기 경우의 수는 곱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사건은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C와 D를 거쳐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여기 한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예시를 하면 자, 그럼 여기서는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 거지. 이게 전체 사건이야. 그러니까 전체 사건은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이거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순서대로 그냥 다 씁시다.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B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 사건인데 요게 이제 부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요게 부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 전체 사건의 부분 사건이 되기 때문에 둘은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한 가지죠. 그죠? 여기서 D로 가는 건 두 가지고 여긴 네 가지니까 얘는 둘도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전체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더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는 A 전체 사건이야 라고 봤을 때 이 전체 사건을 쪼개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부분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분 사건은 곱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시라는 건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라 연속상에서 동시를 얘기해요. 이 말이 들으면 되게 어려워.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연속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A에서 C로 갔다 B로 갔으면 A에서 B로 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에서 C로 가는데 C에서 B로 갈 수?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갈 수 있죠. 이건 동시상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알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으로 볼 줄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7개의 공이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선택해서 4개의 숫자를 만들려고 그래. 되겠죠? 4개를 선택해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7P4예요.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1번부터 2번, 3번 해서 7번까지 4개의 숫자를 만들어.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서로 다른 7개로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7P4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쪼개서 보냐면 이걸 좀 쪼개서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 4개를 선택해서 그 선택을 다 배열해요. 그래도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나올 수 있는 수가 똑같으니까 다 셀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면 1, 2, 3, 4, 1, 2, 4, 3, 1, 3, 4, 3,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나오겠죠. 그죠? 이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나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택한 거니까 이게 7C4고요. 이 4개를 4개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곱해요. 이게 전체 사건. 이렇게 보면 조금 여러분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은 전체 사건은 더하고 부분 사건은 곱한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전체 사건인데 여기까지만 일단 전체 사건을 보자. 너무 크니까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하죠. 여기서 이렇게 쪼개진 것들은 곱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생기겠지. 그치? 그럼 여기선 이제 다시 얘가 부분 사건이니까 얘랑 다시 곱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러분이 전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할지 곱할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으로 조금 나눠서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죠?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몇 가지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을 좀 하고 왜 할까? 자, 요걸 좀 증명해 봅시다.
이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그냥 좀 알아뒀으면 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알아뒀으면 해서 그냥 가르쳐 주는 거니까 겸사겸사 들으세요. 알았죠? NCR이 n-1C r-1이고 NC가 n-1CR이에요. 이거 증명하는 거는 수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요번에 배우겠지만 파스칼의 삼각형 배우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새롭게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1부터 2, 3에서 n개가 있죠. n개가 있어. 이 중에 r개를 선택하려고 해요. r개를. 선택하려고 해요. 뽑아서.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NCR이겠죠? 맞죠? 그냥 NCR 몇 개인지 몰라도 NCR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K라는 애가 있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래서 K가 있어요. 그럼 이 R개 선택한 것 중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NCR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온 거죠. 1부터 R까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이거 4개를 선택해. 그러면 1, 2, 3, 4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1, 2, 3, 5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쭉 하는 거야. 그 중에 K를 딱 하나 선택을 해. 그러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K가 있는 애와 K가 선택 안 된. 이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전체는. 그쵸?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3이라고 하면 3이 이 4개를 선택한 것 중에 3이 들어간 애와 3을 안 선택한 애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똑같은가요? 일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 뭐 자 일단은 하죠. 그죠? 이게 이거랑 값이 같은지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같지 않아서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K가 있는 경우의 수와 K가 없는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1이 있는 케이스는 3가지가 들어가고 1이 없는 케이스는 하나가 돼요. 그렇죠? 1, 2, 3, 4 중에 3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1이 있는 케이스는 1, 2, 3, 1, 3, 4, 1 두 개인가? 두 개 아니죠. 1, 1, 2, 3, 1, 2, 4, 1, 3, 4 세 가지가 있고 1이 없는 경우는 2, 3, 4 이렇게. 그래서 경우가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자, K가 있는 경우에, 그치? 그럼 K가 있는 애들이니까 얘는 K를 뽑은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K를 일단 벌써 뽑아놨잖아. 뽑아놓고 시작한 거지. 여기는 K를 안 뽑아놓고 시작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K를 뽑았으니까 K를 뽑았고 K 입장에서 보면 총 몇 개를 선택했어야 돼? 전체에서 R개를 선택했어야 되지. 근데 K를 뽑아놨으니까 이제 대상이 몇 개야? n-1개죠. 그래서 여기서는 n-1개 중에서 하나는 뽑아놨으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r-1개만 더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K는 일단 제외하고 생각했지. 너는 안 뽑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n-1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R개를 뽑아야 돼요. 결국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의 합으로 나타나요. 이걸 조합적 증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기억할 만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하나 선택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푸는 문제예요.
아직 우린 진도도 안 나가고 있어. 진도 안 나가고 있는 건 순전히 태우 때문이라고 거의 높아하고 있는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이거 써먹을 만도 하고 여러분이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다 접근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 방법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비교를 해서 하는 케이스예요. 교란순열이라고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여러분이 이제 이름은 안 배우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갖는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4명이 있으면 4명이 다 뭐 한 가지씩 이렇게 냈어. 그 다음 상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딱 뽑았더니 4개 아닌 거 다 4명이 다 자기 게 아닌 경우를 뽑는 걸 갖다가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1학년 과정에서는 무조건 세야 돼요. 일일이 세는 거예요. 물론 3학년한테도 내면 일일이 세야 돼요. 이건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세야 돼요. 자, 그럼 교란순열은 어떻게 푸냐면 이거 교란순열도 이제 이게 약간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약간 귀납적 정의와 같아요. 여기 하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N개일 때는 이렇게 하자. 이거 사실은 그런 거잖아.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 걸 A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마찬가지. 자, 교란순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부터 N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대응을 시키는 거지, 함수 중에서. 근데 이런 함수인 거예요. fx가 i가 되지 않아요. 모두 다.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교란순열 문제예요. 그쵸? 이거 써놓고 할까요? 그러니까 1은 1로 가면 안 되고 1은 2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K가 있어. K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K가 있어. 자, 그럼 1이 K로 갔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대응하고 있는 여기 K가 있어요. 여기도 K로 쓸까요? K로 할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K가 1로 가는 케이스. 이건 좀 쉽죠? 자, 일단 N개 있을 때 교란순열을 AN이라고 해봅시다. 맞죠? 우리가 이제 귀납적 정의를 놓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이렇게 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1이 K로 갔어.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K가 1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아니 1이 K로 갔어. 그 다음에 2K를 보는 거야. 2K가 어디로 갔어? 1로 갔어 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둘이 서로 여기까지 얽혀지지. 그러니까 얘는 교란순열을 만족했죠. 그러니까 얘는 빼버려. 얘는 빼버려. 이렇게 되면 둘이 엇갈렸으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 2 해서 K-1, K 플러스 1 해서 N개. 여기도 1, 아니 1도 빼야죠. 2 이렇게 해서 K-1, K 플러스 1, N개. 얘네들의 교란순열 문제죠.
결국 둘은 짝을 이뤘으니까 둘은 빼버리면 되잖아. 둘은 만족했잖아. 짝이 딱 됐잖아. 내가 너 걸 갖고 너는 내 걸 가졌어. 우리 둘은 해피.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만 서로 다른 걸 가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은 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몇 개가 돼요? n-2개가 되죠. n-2개가 되니까 a n-2 여기서 나오는 교란순열의 개수.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더? 근데 이게 같진 않죠? 지금 두 가지로 풀 거예요. 두 가지 경우로 놓을 수 있다.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아예 써줄게. fk가 1이 아닌 경우야. k가 1로 가는 경우도 있고 1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1은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은 1로 안 갔으니까 누군가한테 갔을 거야. 그럼 걔에 대응하는 내 쪽의 애가 1로 왔으면 우리 둘은 해피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서로 이제 다른 거 이렇게 교란순열 개수를 구했어. 근데 지은이랑 나랑 해봤더니 우리 둘은 바꿔서 가져갔어. 그럼 우리 둘은 끝. 야, 8명이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 그지? 8명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돼. 이럴 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K가 1로 안 갔어. K가 1로 안 갔어. 여기 안 갔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봐. 1의 자리를 여기다 갖다, 이건 1은 여기로 갔지. 1은 여기로 갔으니까 1로 안 갔으니까 1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 3 쪽에 2 해서 쭉 해서 k-1, k 플러스 1 해서 쭉 해서 n까지 가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는 어떻게 쓰냐면 1은 아직 남아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얘랑 대응했으니까 얘네 둘은 빼버려. 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어요? 1도 지우고 K도 지우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써지겠죠. 맞죠? 얘는 어디서부터 써야 돼? 1부터 써야 되잖아. 그래서 1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1을 여기다 갖다 놔. 괜찮아요? 내가 그냥 갖다 놓고 싶어. 봐. 2가 2로 가면 돼, 안 돼? K-1로 가면 안 되지, 그치? K가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간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니까 이것도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K처럼 봐도 되죠? 몇 개씩 없어졌어? 한 개씩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AN-1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받아들일만 해요? 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1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1이, F1이 몇 개예요? n-1개죠? 1만 못 가잖아. 그러니까 K가 선택될 수 있는 건 2부터 n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1개. 자, 얘도 n-1개의 시작이죠. 왜냐면 얘도 1이 K로 가서 한 거니까. 얘도 1이 K로 간 거니까 n-1개죠. 따라서 AN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겨요. 자, 하나짜리. 경우의 수 몇 개? 교란순열 경우의 수. 빵개. A1은 0. 교란순열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죠? 한 개죠? 그래서 이제 A3은 2 집어넣어서 2 곱하기 0 더하기 1 해서
3개가 나오면 2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면 2개가 나와요. 실제로 그렇죠. 1, 2, 3, 1, 2, 3. 1이 어디로 갈 수 있어? 2로 가거나 3으로 갈 수 있지. 2로 가면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3으로 가면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는 거야. 2개 나오잖아. 됐어요? 됐어요. 맞아요. A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 더하기 2죠. 그래서 몇 개? 9개. 요게 보통 4개짜리에 대해서 나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항상 4개가 나와서 답은 9개로 체크하면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왜 4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 5개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9하고 2라고 더하니까 갑자기 44개가 들어요. 44개 시험 볼 때 언제 세고 있어? 못 세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문제는 딱 여기서 나와. 4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뭐를 했습니다.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9! 이렇게 풀 이유가 없는. 응?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몇 개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딱 이 형태를 약간 좀 확장해서 증명하는 형태예요. 너가 너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요 함수의 개수도 점화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역함수 말고 이런 문제. 이게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갔더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n개가 있을 때 하자. 몇 개를 빼. 둘이 짝을 져. 이렇게.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확장이 되면 뭐 0과 1로 기억이 안 나네요. 0과 1을 이용하여서 숫자를 만들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갔어? 누구가 있어? 아니야? 뭐 이렇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0과 1을 이용해서 뭐 몇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규칙이 1은 몇 번이든 괜찮은데 0은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되나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끝에가 1이 오는 경우 0이 오는 경우로 하나씩 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근데 이런 아이디어에서 좀 확장이 되면 너가 없었다고 하자, 너가 1이었다고 하자, 너가 0이었다고 하자, 한 자리가 줄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경우의 수로 그냥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잘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조금 신경 쓰세요. 자, 15분 어떡하지? 중요한데 점이